첫 번째 컬럼은 나이, age를 표시를 했고요. 그래서 35세까지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컬럼은 이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. 이제 이 값은 사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자율을 디스카운트할 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어가 1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30을 이어 1에서 그 19세 때 엠마가 19세 때 받는 소득이 30인데요. 이 30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. 변환하기 위해서는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자, 이 값 30을 1 플러스 R이 이제 요 값이겠죠. 그렇죠? 요 값을 이렇게 불러오고 그다음에 바로 한 기간 뒤니까 여기 1승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1승 대신에 이제 요 연도 두 번째 컬럼에 이 연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. 이건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러니까 E9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30이고요. 그 다음에 1 플러스 F1의 값이 바로 이자율 8%입니다. 0.08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1승을 해주면 되는데 그 1승에 해당하는 C9의 값이 바로 이 이어에 해당하는 것이죠. C9의 값이 바로 같은 줄에 있는 이 연도를 1 플러스 R의 승수로 사용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, 우리가 8%와 투이션 코스트 2만 달러. 자, 투이션 코스트는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. 투이션 코스트는 트레이닝을 받기로 결정을 했을 때 바로 이쪽입니다. 이쪽이 트레이닝을 받기로 결정을 했을 때 첫 해에 소득이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이게 바로 투이션 코스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요. F2가 바로 20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부터 얻게 되는 소득 35만 달러 혹은 아니죠. 3만 5천 달러죠. 죄송합니다. 35에 해당하는 소득은 바로 요 F4의 값에 해당합니다. 마찬가지로 나머지 값들도 다 똑같겠죠. F4로.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값을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결과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. 우리가 설정했던 값들이 바로 이 값이란 말이에요. 8%의 이자율과 투이션 코스트 20, 그 다음에 각각의 소득 트레이닝을 받지 않을 때 연간 30, 트레이닝을 받으면 연간 35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5세까지 비교했을 때 결과는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소득의 현재 가치의 총 합이 되는 것이죠. 3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의 현재 가치 총 합은 바로 303.65고요.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 때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299.26이 됩니다. 그래서 엠마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엠마는 웰딩 스쿨에 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는 최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. 값을 몇 가지 좀 바꿔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뭐 전문적인 웰더가 되었을 때 그때 소득이 35가 아니라 이제 36으로 조금 더 높아진다면 여기 대신 36으로 죄송합니다. 여기에 이제 36의 값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. 36으로 값을 바꿔 보면 결과가 좀 달라지는데 보시죠. 자, 이번에는 트레이닝을 받을 때 35세까지 얻게 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총합이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웰더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연간 소득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엠마는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요. 그다음에 이 값을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죠. 한번 35로 돌려놓았습니다. 이번에는 어떤 값을 바꾸고 싶냐면 투이션 코스트가 우리가 20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
15로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15로 떨어지는 경우에 떨어지면 그런 경우에도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. 트레이닝 코스트가 15가 아니라 20이었을 때 보시면 299였는데요. 이게 바로 15가 되면 304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엑서사이즈는 할인율, 이자율을 8%가 아니라 조금 낮은 0.06, 6%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.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죠.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더 많이 디스카운트 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미래에 100만 원이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로 가지고 올 때 그 100만 원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우리는 그 반대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자율이 8%에서 6%로 떨어졌어요. 그렇게 되면 미래 가치가 전보다 덜 디스카운트가 되겠죠. 그러면 미래에 얻게 되는 소득이 더 크게 덜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는 가치들이 더 큰 가중치를 얻게 됩니다. 더 큰 웨이트를 갖게 됩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그래서 351로 증가하겠죠. 그 전에는 얼마였었냐면 이걸 투이션 코스를 일단 20으로 바꿔놓고요. 이게 벤치마크니까 자 299.26인 상태에서 만약에 디스카운트 레이시 6%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35세까지 얻게 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총합은 346으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자율이 변할 때의 효과를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시면 자, 여기 있는 값들을 한번 조금 눈여겨보세요. 뭐 한번 볼까요? 14.6 밑에서 세 번째 값이 14.6이었습니다. 만약에 이자율이 전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. 6%에서 14.6이었는데요. 만약에 이 값이 8%가 된다면 11로 확 떨어져 버리죠.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다 더 많이 디스카운트 하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미래에 얻게 되는 가치의 가중치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교육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때에도 대부분 긍정적인 편익이라든가 어떤 이익이라든가 상당한 투자에 따른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자율이 높다면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편익이든 혹은 수익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가 수행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의 편익이라든가 이익이 비교적 먼 미래에 발생한다면 그런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자,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할인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비교적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의 가중치가 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편익의 뭐랄까요 어떤 유효성, 타당성 이런 것들은 이제 전보다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. 우리 지금 이그젬플에서 보는 것처럼요. 디스카운트 레이시 만약에 8%에서 6%로 떨어지면 미래에 얻게 되는 제가 지금 네모 박스로 표시한 곳이 11.03인데 디스카운트 레이시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년 뒤에 얻게 되는 편익이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. 그만큼 적게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